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 이른 아침 기차를 타고 대전에 왔습니다. 저에겐 사라진 완행열차의 아련한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죠. 오랜만에 대전역에 오니 잊고 있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건너편에 이 자판기 박스가 보다 한 2배 정도 더 큰 그때는 매점이죠. 부스가 있었는데 그 부스에서 김이 막 나는 가락국수. 부산을 가다가 여기에 완행열차 타고 가다 멈추면 그 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빨리 내려가가지고 가락국수 막 먹으면서 기차 떠날까 봐 기차 보면서 가락국수 먹으면서 막 이랬던 추억이 그립네. 뜨끈한 가락국수를 팔던 그 시절의 대전 어떻게 변했을까요? 화단이 예뻐서 와봤더니 꽃시계구나. 대전 브루스 꽃시계. 대전 브루스 하니까 노래가 떠오르네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대전역 뒤편으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오래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동네가 눈에 띄네요. 말뚝박기 하기 딱 좋은 골목입니다. 와,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전봇대다. 이 나무 전봇대. 와, 1960년도, 70년도에 나무 전봇대들이 다 이런 전봇대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동네. 소재동을 걷다 보면 낯선 풍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아. 이게 이게 지붕이 똑같아. 나무를 덧댄 일본식 가옥 형태의 집이네요. 그런데 바로 옆집도 똑같은 모양입니다. 호수가 적혀있는 번호판까지 특별한 역사가 있는 듯합니다.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반사촌까지 찾아오시나요? 집들이 다 똑같은 형식으로 지어져가지고. 철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네. 여기가 말하자면 숙소고 자택이 말하자면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여기서 보면은 저기 지금 집이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 높은 집 있죠. 네네네. 그거는 이제 관급 되는 분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숙식하고. 일제 강점기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수많은 일본인들이 대전으로 왔습니다. 대전역 인근 소재동에 그들의 숙소를 만들었다는데요. 당시 100여 채에 이르던 집들이 만들어졌지만 대부분 사라지고 지금은 40여 채만이 그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와, 대추가 그냥. 아우, 많이 달렸네. 걷다 보니 조금 한적한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세천 막걸리? 평범한 주택가에 오래된 양조장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어쩐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축축하다고 부키는 게 부시는 예. 계시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철신가? 네. 오늘 날이 축축하니까 이제 부침개 부치시는구나. 근데 어머니 이게 잡숴보실까? 먹고 싶은데 예.
이 부침개를 보고 그냥 갈 수 있나요? 제가 맛 좀 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맨날 텔레비전. 그런데 사장님, 막걸리가 아니라 부침개를 파셔도 되겠어요? 맛있다. 여기는요. 요 막걸리를 넣고 반죽을 했대요. 막걸리를 넣고 반죽을 해요? 네. 아, 양조장집 사장님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었네요. 쫄깃쫄깃하면서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야, 막걸리 때문에. 그런가 봐. 응. 어머니 앞치마에다 좀 닦아야 되겠다. 예예예. 어차피 앞치마를 빨거니까. 저기 안에서 작업을 하시네? 술 만들고 있어요. 맞을게요? 네. 마침 안에서 술을 빚고 계시네요. 2년 전까지 사장님이 하셨던 일을 요즘은 조카분이 도와주고 있답니다. 조카분이세요? 조카면 어떻게 되죠? 이모 아들. 아, 예, 예. 시골 양장 하는데 시골 양장 없어지니까 나 도와주러 왔어.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예. 지금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꼬두가 그냥 파세에서 말리려고. 이게 꼬두밥이군요. 예. 노라네요. 쌀 80kg, 밀가루 20kg. 부침개도 먹었으니 제가 힘 좀 써보겠습니다. 와, 이것도 힘드네. 하나, 둘, 와. 그런데 이거 무게가 제법 나가네요. 이 꼬두밥 냄새가 구수해. 네? 예. 옛날에는 먹을 거 없으니까 요 꼬두밥 찔 때도 막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난리가 양조장집 딸로 태어나 양조장집으로 시집을 왔답니다. 참 재밌는 인연이죠. 친정 부모님께 어깨너머로 배운 일이 30년 전부터 전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걸리는 눈 감고도 만드신다네요. 발효를 마친 술에 직접 만든 효모와 고두밥을 넣고 이제 술이 잘 익도록 기다려주면 된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술이 돼요. 3일. 3일. 3일이면 이제 물하고 희석시켜서 이제 막 짜면 이제 막걸리야. 막 짜니까 뭐 막걸리. 이 살아 있어 갖고 부글부글. 예, 부글부글 막 끓어 나오는 거야. 예. 소리가 부글부글. 아이고야 이 맛있겠다. 뭐 얼마 됐구나. 뭐 이것이 이막 말하는 거 같아 말하는 거 같아. 얘들은 지금 지들끼리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저 사장님이 오셨다. 야, 저기 못 보던 놈이 왔는데 저놈은 희한하게 생겼네. 얼른 찾아 얼른 가. 야, 빨리 숨어 그러고 다시 막 들어가는 거지. 얘들아 잘 익어라. 발효가 끝난 막걸리를 사장님 말씀대로 막 짜야 막걸리가 된답니다. 번거롭지만 손으로 직접 술을 걸러야 옛맛이 그대로 난다네요. 옛날엔 다 손이랬지. 우리 옛날에 처음 일할 때는 이 시어머니가 걸렸지. 시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도 이제 고생 많이 하셨어. 이 양조장을 만든 분은 사장님의 시아버님이랍니다. 우리 일대 시아버지 한갑대 찍으셨고. 양조장에서 일하며 배운 기술로 자신만의 막걸리를 개발해 40년 넘게 술을 빚으셨다네요. 덕분에 어려운 시절에도 아들을 대학까지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공간이죠. 그 이제 이어가다 가서 이제 그 책임감도 있고 시아버지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또 그냥 보람을 느끼고 또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회사를 다니던 남편 대신 시아버님의 일을 이어받은 며느리. 오래된 술독은 아버님의 유품입니다. 그 양반들은 혼이 깃들어 있는 건데 버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바라보면서도 이제 또 기억이 되는 거지. 바라볼 때마다. 남기신 물건 하나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라보며 추억할 수 있게
아버님이 쓰시던 물건들을 그 자리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넘치면 나누어야 한다. 70년 역사를 지닌 양조장의 영업 방침이죠. 그래서 이 식탁 위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비가 오는 날엔 가끔 이렇게 막걸리로 반죽한 부침개도 부치신다네요. 75의 나이에 힘이 부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오랜 세월 잊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보답하고 싶기 때문이라네요. 막걸리 좀 주세요. 4개. 5개. 5개?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입니다. 아니 거기 헬스장에 비 오길래 저 어르신들하고 드시라고 갖다 드리려고. 비 온다고? 네. 아이, 진짜. 그러면 이제 돈을 거실러주고 1,000원짜리 막걸리 한 병에 고소한 부침개 한 장은 덤이죠. 가져가서 잡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아, 있을 때 놀아 먹으면 좋지. 놀아 먹으면 기분 좋잖아. 주는 재미도 있어. 꼭 막걸리를 사지 않아도 오가며 들리는 동네 분들에게 뜨끈한 부침개 한 장 내놓는 인식. 그러고 낭골랑 가져가. 응? 아, 그냥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건 인정 많은 사장님 덕분이겠죠. 저도 부침개 잘 먹고 갑니다. 차도 다닐 수 없을 만큼 좁은 골목길이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는 동네. 골목을 걷다 보니 어느새 가파른 언덕이 나옵니다. 야, 진짜 가파르다. 하늘공원. 여행은 힘들게 걸은 만큼 달콤한 보상이 있는 법이죠. 이 하늘공원에서 왜 하늘공원인가 했더니 여기 올라와 보니까 이 대전 시내가 다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아, 야, 위로 이렇게 보면은 파랗진 않지만 오늘 좀 흐려서 구름이 참 아름답게 보이고 또 밑으로 보면 이렇게 대전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고 좋은 연인과 또 부인 또 아이들하고 손잡고 이렇게 하늘공원에 와서 풍차를 배경으로 사진도 한 컷 찍고 이렇게 즐기면 좋겠다. 가슴이 뻥 뚫릴 만큼 시원한 공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네요. 비가 오니 날이 제법 차가웠는데요.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던 길에 마침 국수집을 발견했습니다. 오징어 국수 전문? 오징어 국수면은 오징어로 국수를 만드나? 오징어 국수가 뭘까요? 이럴 땐 들어가 봐야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가게 문을 열자 연세가 지긋하신 사장님 부부가 저를 맞아주시네요. 아니 어떻게 신문하고 똑같으네. 네. 일로 앉으세요.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고 있답니다. 따님이시구나. 네. 따님이면 며느님이시고. 예, 예. 아, 네. 뭐 써 있는 것도 없는 거 보니까 딱 한 가지네요. 딱 한 가지. 네. 오징어 국수 한 가지요. 네. 그걸로다가 지금 한 60 몇 년을 하고 있는 거. 와, 60 몇 년을요? 저 그 오징어 국수 좀 먹어볼까요? 네. 오징어 국수 하나로 오랜 세월 한 자리를 지켜온 맛. 과연 그 비밀은 뭘까요? 근데 국수를 시켰더니 제일 먼저 총각물을 꺼내십니다. 이걸로 덮어놨다가 지금 김치는 아닌 것 같고 어머님 이 총각물은 뭔가요?
이거 1년 숙성시킨 거. 이게 다 먹은 도가지. 생강, 마늘, 소금, 고춧가루, 고구마. 젓갈 같은 거는 물러서 안 돼. 한눈에 보기에도 독특한 이 음식은 어머님이 직접 개발하셨답니다. 남편이 군대에 가자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식당을 하며 우연히 만들었다네요. 오징어 국수의 핵심은 곰삭은 총각무, 물을 잘게 썰어놓고 갖은 양념을 더해 볶아준답니다. 무가 익을 때쯤 오징어와 육수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는데요. 한국인이라면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향기. 그러나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 없다는 오징어 국수랍니다. 저도 무슨 맛일지 궁금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국수는 먹는 순서가 따로 있답니다. 오징어하고 요 무수하고 네. 같이 싸서 네. 같이 네. 거기에 네. 그 무수 그렇게 오징어 싸서 네. 이렇게 무에 오징어를 싸서 먹어야 한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알타리 무의 그 군내하고 이 오징어의 달콤한 맛이 섞여서 옛날 집에서 뭐 김치찌개를 끓이면 우리가 좀 많이 익어서 군내가 나는 김치찌개를 이제 어렸을 때는 어머님이 많이 해주셨는데 그 맛하고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자꾸 여운이 남아서 자꾸 수저가 가는 그런 맛. 이 비 오는 날 아주 이 비하고 잘 맞는 음식인 것 같아. 드십시오. 네. 오징어를 먹고 나니 이번엔 국수를 넣어주시네요. 자작하게 남은 국물에 국수를 넣어 끓이면 비로소 오징어 국수가 됩니다. 대전 사람들만 안다는 바로 그 맛이죠. 어렸을 때 라면 귀할 때 집에 김치 시큼한 김치 썰어서 넣고 라면 넣고 막 그렇게 먹던 맛이 좀 나네요. 맛있어. 값은 저렴하고 양은 푸짐하게 그 옛날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이 두둑하게 배를 채울 수 있던 음식이었죠. 특별할 것 없는 이 찌개가 사람들을 사로잡은 비결은 바로 추억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며 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혀끝이 기억하는 그 시절의 맛, 이제는 배가 아니라 마음을 채우러 오는 곳이라네요. 추억의 맛, 향수의 맛. 그 옛날 어렸을 때 뛰어놀다가 배고프면 여기 와서 이렇게 팅팅 불어터진 국수 배 채우느라고 오는 말씀은 고기잖아, 오징어가. 옛날엔 고기도 없었고 막 그런 시절이니까. 국수까지 먹고 나면 마지막 순서입니다. 남은 국물에 들기름 한 방울, 거기에 밥을 넣어 볶아주죠. 이 맛이 또 별미입니다. 옛날엔 이 볶음밥 위에서 숟가락 전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때 그 맛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저도 이제 비 오는 날이면 이곳에서 맛본 곰삭은 오징어 국수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걷다 보면 저도 모르게 발길이 향할 때가 있죠. 그런 곳에 도착하면 언제나 선물 같은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를 추동 습지라고 하는구나. 오염된 물을 정화하기에 만든 대청호의 인공 습지. 대청호 500리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레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아, 정말 이렇게 우리 한국의 자연은 참 이렇게 아담하면서도 크진 않지만 굉장히 이렇게 정감이 있고 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저만 이렇게 만끽하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즐기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대청호. 무려 80km에 이르는 넓은 호반을 울창한 숲이 둘러싸고 있죠. 나무와 호수가 함께 만들어낸 절경을 보며 저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But I can't forget the way you taste. So I pour another shot and I pretend that it's your lips. Chase you down another round until I taste your whiskey kiss. 제 마음을 눈치챈 걸까요?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쏟아집니다. 쉴 새 없이 내리는 장대비를 피해 우연히 들른 곳. 여기 연못이 있네. 이럴 땐 한옥만 한 게 없죠. 세차게 내리는 비를 피해 처마 밑에서 잠시 쉬어가야겠습니다. 벌써 비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네요. 이 비가 그치면 가을이 더 깊어지겠죠. 빗줄기가 잦아들어 다시 길을 나서 봅니다. 비를 맞았더니 또 배가 출출하네요. 아니 근데 벌써 문 닫은 가게가 있네요. 아니, 재료가 소진돼서 4시부터 식사가 가능하면 와, 말도 안 돼, 정말. 저기 말도 안 돼도 써 있네. 한번 들어가서. 벌써 재료가 떨어졌다니. 제가 아무래도 숨어있는 맛집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 재료가 소진됐어요? 아, 저희 그 오전에 저 재료가 다 소진돼서 지금 브레이크 타임 시간이라. 와, 그렇게 잘 돼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를? 아, 지나다가 재료가 소진됐다 그래서 아. 이런 집이 맛있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오셨는데 어떻게 오. 한국으로 끓여드리긴 해야죠. 아, 그래요? 네. 예, 예. 안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젊은 분들이 하시네. 두 분이서 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예, 30년 정도 운영을 하시다가 아, 네, 6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아이고. 저희 오빠랑 저희가 같이 산업일을 하고 있어요. 사남매가. 네. 분식이면은 뭐, 얼큰이 칼국수. 네. 그러니까 간판만 분식이고 칼국수집이네요. 네. 그죠? 칼국수가 분식 쪽에 속하니까 어머니가 아마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육수를 배웠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서 건네주신 작은 쪽지에 육수의 비법이 그대로 적혀 있었죠. 지금도 그 방법 그대로 끓인답니다. 멸치랑 밴댕이랑 막 넣어보면은 담백한 맛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때부터 넣었던 재료 그대로 넣는 거죠, 저희가. 넣어서 그 맛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깨끗이 씻어 말린 팥뿌리에 다시마까지. 육수 하나에도 어머님의 정성은 남달랐죠. 신선한 재료를 가득 넣고
반나절 이상을 푹 끓여야 진한 국물이 완성됩니다. 어머니는 이 육수가 완성되면 그제야 손님들을 받으셨다네요. 기본 육수에 이 집만의 특별한 양념장과 고춧가루와 마늘을 듬뿍 넣어 얼큰한 국물을 완성합니다. 손님이 주문을 하면 그때그때 매운 국물에 국수를 삶아내죠. 그래야 면의 간이 적절하게 배이기 때문입니다. 2명이 먹어도 남을 만큼 가득 담아낸 칼국수 한 그릇. 대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면 이 국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답니다. 오우. 야, 이 국물이 진짜 뻘거네. 네. 요거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얼큰 칼국수도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네요. 저희 대전에서는 칼국수, 얼큰이 칼국수는 이거를 먹는 거랑 또 안 먹는 거랑 틀려요. 아하. 단골 손님, 오래된 단골 손님들은 쑥갓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그냥 가세요. 오. 그 정도로 얼큰이 칼국수랑 그 쑥갓이랑 그 조화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칼국수에 이게 쑥을 넣는 게 근데 굉장히 맛이 틀려요. 어. 쑥에 있는 향이. 여린 쑥갓을 칼국수 위에 듬뿍 올려 함께 먹어야 제맛이랍니다. 얼큰한 국물에 진한 쑥갓의 향을 더했으니 그 맛이 어떨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 쑥의 향긋한 냄새와 이 얼큰 칼국수하고 진짜 잘 어울리네. 그 이름처럼 코끝이 찡하도록 매콤한 칼국수. 홀로 가족을 책임진 어머님의 인생도 이런 맛이었겠죠. 마치 어머니가 지켜보는 것처럼 딸은 눈길이 닿는 곳마다 추억을 걸어두었습니다. 40을 훌쩍 넘겨도 엄마의 사진 앞에선 여전히 어린 딸이죠. 이때가 제일 그리워요. 근데 이때는 이제 그때 갔다 와서 이제 엄마하고 같이 살 때인데 이때 추억이 진짜 많죠. 이때가 정말 좋아. 그리고 이 가게에서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이 가게를 보면 좀 아픈 가게, 이 가게는 좀 행복한 가게, 뭐 이런 그런 게 있죠. 보면은 행복했어요. 이때가. 사남매를 키우느라 여행 한 번 마음 편히 못 가본 어머니. 30년이 넘는 세월을 가게에서 보내셨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실 때마다 항상 말씀하셨던 게 가게가 너무 가고 싶대요. 가서 국수를 끓이고 국수를 끓이면서 손님을 맞이하고 싶대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제 데리고 가지는 못하죠. 왜냐면 호흡기를 까맣게 달고 있으셨으니까.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계속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한테는 그냥 가게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한테는 엄마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그냥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가게 부분. 어머님의 일터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곳. 그 자리에 두 딸이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느라 미처 알려주지 못한 음식은 기억 속 엄마의 손맛을 떠올리며 만들어가죠. 설탕 조금만 넣자. 설탕 조금만 넣자. 진짜 넣어야 학교가 끝나면 달려와 엄마가 무쳐놓은 김치에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던 시절. 그때 그 맛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맛있어. 맛있지? 옛날에 엄마가 해주는 것 같아. 맛있어. 일단은 엄마 없는 게 가장 힘들어요. 물어보고 싶을 때 못 물어보고 그냥 보고 싶을 때 못 보니까. 그리고 아 이거 하면서 참 사남매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
그리고 그때 그냥 많이 못 도와드렸던 거 그런 거 생각 많이 나죠. 어머니의 자리에 서보니 비로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딸. 이 진한 칼국수 한 그릇에 남겨진 자식들의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시절 추억의 대전을 만났습니다. 쉴 새 없이 변하는 도시에서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 아버님을 대신해 마음을 빚는 며느리와 꿈을 쫓는 아이들의 나침반이 되어준 스승이 있죠. 그리고 한 그릇의 그리움을 담아내는 두 딸이 있습니다. 호숙과 그 자리에서 어머님의 배를 또 만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